반갑습니다. 짱정요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드는 수순인데 지금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라서 첫 번째 반등도 말씀드린 것처럼 2750선에서 조금 높아진 그렇지만 기술적인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고, 두 번째 바닥이 나왔고 이거 역시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 성격의 어떤 흐름이 3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이 그렇지만 항상 금리 인상 전에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나면 마치 이런 개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봇대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전봇대 선생님은 딱 절반만 때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으면 그때 뭐 때문에 맞은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단체로 체벌을 받게 됐는데 1분단 때리고 2분단 때리고 3분단, 4분단은 그동안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마음을 졸였을 거니까 너네는 안 때리고 끝. 이게 공평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다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짜 평등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전에 이미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큰일 난다. 미국 4% 되면 주택이고 뭐고 다 박살난다. 등등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선반영되고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막상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손바닥을 딱 맞은 거랑 똑같습니다. 손바닥 맞고 나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어. 그때부터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5월에 한번 통계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때가 집 팔고 들어간다는 삼중바닥, 그리고 이제 시장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내렸던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류 대란, 물류 문제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산에도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선제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재기처럼 이런 게 모두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7.5% 찍고 이렇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 2, 3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하고 비교하는 올해 1월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 당연한 겁니다. 2월 높을 겁니다. 3월 그럭저럭 높을 거지만 4월부터는, 작년 4월부터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4월부터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3월에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 4월에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7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등등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차례면 충분합니다. 3차례면 한국 기준금리는 안 올려도 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안정을 찾고 하반기에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제 전망은 말씀드린 그 근거가 바뀌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컸던 것처럼 오늘 반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코스닥의 반등은 바닥을 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코스닥 지수가 주는 의미가 사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 시장 전체가 투자 심리가 좋았다 나빴다 정도로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초반에는 반등이 강하다. 하지만 거품주들은 이렇게 됩니다.
반등하고 다시 죽게 되는 거고, 거품주가 아닌 종목들은 덜 내리고 그리고 반등도 미지근하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은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낙폭이 큰 종목 먼저 잡아놓고 이거 수익 내고 이걸 수익 내 가지고 흐름이 아직 반응이 아직 오지 않은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건 정말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욕심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요 사람도 좋으니까 난 이 사람 다 결혼해야지.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걸 다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단기 낙폭 가대주들을 공략해서 먹고 나올 만큼 난 실력이 출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기로 대응하시면 되고, 하지만 평범한 분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 사서 반응 올 때까지 기다리자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계양 전기를 먼저 보면 종목에서 예, 계양 전기가 거래 정지를 됐습니다. 횡령으로. 그러면 그 직원이 어디에 돈을 썼을까? 뭐 당연히 저는 이게 자산 시장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제 오스템 관련돼서 같이 글도 썼지만 결국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빼가지고 주식에 넣었을 것이다. 주식 코인. 근데 주식 코인이 계속 좋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따서 넣어놨을 겁니다. 도로 채워놨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오스템 같은 경우는 2천억을 갖고 와가지고 시장이 좋아서 여기서 한 20% 먹고 채워 넣었다. 40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45억 가져갔던 계양전기 가상화폐 넣어가지고 한 50%만 따도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나 계양 전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기업에 대해서. 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양 전기는 근데 뭐 어제 글로 다 썼지만, 예, 재미있는 현상,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어제 글로 쓸 때 나왔는데, 여기 드러냈는데, 이 글 쓸 때 시가총액이 한 20배 가까이 됩니다. 횡령액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거의 비슷하다. 이걸 보고 이제 점점 좀 이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각성하기보다는 뭐 한국 증시가 원래 미쳤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사실 그런 거품주들을 양산하는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는데, 외국인도 가치 투자 위주고 국민연금도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하물며 그렇고, 그런데 왜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중에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건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바보처럼 우리 주식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연기금도 기관도 마찬가지다. 물론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받아줬지만 멍청한 것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잘 포장하면 고점에서 받아줄 것이다. 고점에서 거래만 터지면 단타 친대요 얘네들.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빵빵빵빵빵 튀어가면서 한번 거래를 팡 터뜨리면 여기서 받아줄 바보들이 천지에서 들어오는데 당연히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패대기 치는 그런 수순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풍토가 잘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런 거 안 당해서 우리라도 이 자산시장 가격 상승에 맞춰서 자산을 늘려가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 우리 자산을 늘려서 더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집중이란 건 뭐냐면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사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집중해가지고 아주 열중해가지고 이번 달에 10% 수익 냈어. 100만 원. 근데 생업에 소홀해가지고 생업에서 200만 원 마이너스 받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늘어나야 우리가 점점 주식 투자에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까지 이해를 하시고,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이때 생각하면 참, 예, 뭐 지금 이제 무용담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될지부터 해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컸던 게 그래 꼭 이거는 해결하고 가자. 그거였고 그래서 결과는 다행히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해결을 한 게 됐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런 심리를 보이는 게 항상 그렇지만 누구나 다 겪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누구나 다 겪고 응? 잠시만. 됐습니다. 잠깐 오류가 나가지고. 예. 거품주만 제외해도 우리가 크게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하늘 솜사탕님처럼 한국 증시 진짜 짜증난다. 뭐 요런 거 누구나 다 생각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저평가 해소했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요런 부분들은 참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말로 이렇게 해소를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발전의 어떤 계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당연히 그런 것도 맞고 또 러시아 관련 불확실성의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제일 영향을 크게 받고 그리고 시장 유동성 빠지는 상태에서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또 지수도 많이 밀리고 참 답답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답답한 거 안에서 장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는 양도세가 없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전량의 물량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두 가지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었나? 아, 제가 뭘 누구를 혼내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약간 이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메리츠그룹,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태도로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CC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총 2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드디어 이 진심이 통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 이건 사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오직 약으로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약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우리 마음이 이제 병들어 가는 이 과정에서 감사함을 안다면
그러면 정신 건강에는 매우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죽고 싶었던 순간도 예, 사실 그때만 넘기면 되고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나면 또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감사한 마음만 있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화근 없을 겁니다.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거를 또 해명을 하자면 저는 마이너스 66% 됐을 때 손절하자고 말씀드렸고 손절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틀렸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하는데 내리고 괜찮아질 거예요도 하는데 내리고 하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주주가 매도를 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손절을 했고 그때까지 계속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 판단이니까 저 자식 말 들어가지고 잘 된 적이 없어. 난 갖고 가야지. 그래서 일부는 갖고 가신 분 일부는 또 중간에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나은 결과를 얻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끝까지 갖고 가다가 상장 폐지를 당하신 분도 계실 건데 예, 뭐 어쨌든 제가 약간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상패 전에 저는 매도 사인을 내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상패까지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됐다면 도저히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고 이 남은 33%로 그 뒤에 기적 같은 대응을 하면서 물론 그 대응은 보여주는 대응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됐다라고 그렇게 제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예, 참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나이도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네가 뭔데 살만한 세상이니 많이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저는 좀 사는데 시간도 잘 썼고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은 경험들을 했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싫어요를 눌렀다라고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싫어요 표시만 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눌렀는지 모르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예. 아니 뭐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리고 설사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 얘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시면 싫어요 누르셔도 됩니다. 뭐 제가 좀 삐지겠지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저는 탓하는 게 아니고 탓해서도 안 되고 탓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고. 예, 다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전달되고 이런 건 없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늙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약간 뭐 만나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뭐랄까 좀 샤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렇지만 또 일을 할 때 보면 아닌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었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인데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과정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서 어떤 일들을 말씀드려서 저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약간 뭐 표현하자면 뻔뻔함인데 뭐 요 에피소드는 이제 언제였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가끔씩. 고등학교 때는 제가 진주 시내로 학교를 다녀서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중학교 때 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뻔뻔함과 관련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전기공사를 하셨는데 전기공사 요 목조주택을 그때 처음 이 제가 사는 인근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목조주택을. 그래가지고 나름 그 목조주택 그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표본으로 이걸 표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와, 집 괜찮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요 집 주인분, 이 집 주인분이 이제 드디어 집이 완성이 돼서 그 이제 가족, 친지, 이웃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공사를 했는데 여기 그때 3파장 램프를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불이 하나 안 들어와서 선을 찾다가 그 말릴 틈도 없이 아버지가 여기 배열하고 안 맞게 구멍을 하나 뚫어버렸습니다. 이때 선 찾는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지금 이 중학생인 제가 봐도 이거 좀 이 집주인분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때울 거지?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이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뚫는 그 드릴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 등을 똑같은 걸 끼우니까 여기 등이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도 이 잘 지은 집에 옥에 튀인 겁니다. 너무 지저분해 보이진 않지만 제 심정이면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분도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구멍 뚫어서 등 컵을 하나 넣어놨다. 그러면 이 배열하고 이게 안 맞고 하니까 눈에 탁 띄어서 마음에 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아마 이 동네 분들, 이웃 분들, 친지 분들하고 전기공사 상태에 대해서 신나게 탈곡기에 넣어서 탈탈탈탈 털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집에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가서 밥 먹고 가자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잔치를 벌인 여기다가. 예. 오니까 갑자기 이, 이 청중들이 다 숙연해지면서 대화가 다 끊기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욕을 하고 있었구나. 전기공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었구나. 했는데 사람이 오니까 면전에는 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저는 바늘방석이었지만 아주 태연하게 주는 음식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공사 말고 다른 거를 다른 상태 이 뭐지 그때 뭐였지 그 나무 재질이 안 좋다든지 등도 더 좋은 거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 업자가 싼 거를 썼다는지 하면서 요 화살을 돌리고 태연하게 밥도 2그릇이나 드시고 예,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물론 이건 아버지께서 일을 잘 못하신 건 맞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막무가내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한국 정서로는 사람 뒤에서 욕하고 참 뭐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인 분들은 잘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욕먹을 일이 있으면 가서 욕 먹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 그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욕먹을 일 있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맙니다. 뭐 그게 뭐라고 욕 안 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욕 안 먹으려고 예, 그런 무슨 모습이라고 합니까? 비겁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보다 그런 게 훨씬 더 나쁘다. 예,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 촌놈이어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아예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뭐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때 보면서 음, 아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나하고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뻔뻔해진. 예, 그 뒤에 이제 또 내일 이야기는 이 뻔뻔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돌아와서 그 말씀하신 종목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메리츠 증권. 예,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이 메리츠 쪽은 주주 환원에도 그 아주 통이 크고 실적도 좋고 예,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 증권이 작은 증권사였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대형 증권사로 올라섰습니다. 자기 자본 규모가 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증권사 1,000원도 안 되던 이 종목이 6,000원대 가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4조 원을 넘어서고 자기 자본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결국 이 주주들을 굉장히 존중해 왔고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내왔기 때문이다. 그럼 메리츠 증권은 어디서 실적을 냈느냐? 보면 이쪽은 거의 부동산에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그냥 거래 수수료에 집중할 때 다른 대체 수익을 찾았고 그 대체 수익이 부동산 관련된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건설 시장이 좋기도 했고 건설 PF가 돈이 떼인다는 것은 입지가 정말 나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 계속하고 소각한다. 그러면 주식 수도 줄어들고 유통 주식 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그럴 만한 여력이 되느냐?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예, 메리츠 증권의 실적이 높이 살 만한 건 증권 업종이 뭐 성장했던 시간도 있는데 2016년부터 보면 이 16년에서 17년까지는 성장이 맞습니다. 근데 17년에서 18년은 주가가 내렸고 19년도 별 볼일 없었고 20년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그 기간들 다 무시하고 이익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6년 연속 성장입니다. 6년 동안 실적이 3배가 됐습니다. 와, 매출이 2배 이상 되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숫자대로 실적이 3배가 되면 주가가 3배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가 이런 겁니다. 자, 메리츠 증권 2016년에 과연 그랬을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둥. 2016년. 예. 뭐 3,000원 하다가 6,000원. 아, 선반영이 됐구나. 예. 이때 한번 올라가지고. 그래서 2배밖에 안 올랐다. 실적이 3배지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이 뭡니까? 아, 저평가주를. 만약에 이게 이제 저평가주였으면 제외가 됐을 거고, 저평가주였으면 이 시점에 아마 매수하는 신호가 나왔을 거니까 온전하게 실적 상승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지금 실적이 어쨌든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이제 저평가 정도가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덜하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거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겠지만 만족스러울 만큼의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닐 수도 있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좋은
종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츠 그룹의 어떤 대응이 뭐 삼성전자나 일부 글로벌 기업들과 눈높이를 나란히 하는 종목들처럼 주주들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실적을 내놓았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리고 KCC. 네, KCC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적이 그래서 급락했으면 누가 던졌는지를 보면 되는데 실적이 나쁜 거 나오고 나서 요 KCC는 기관 외국인이 쌍으로 던졌습니다. 쌍으로 매도를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천천히 팔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왜 팔았을까? 뭐가 좋아질 거다 해서 샀던 요 거래량하고 내려왔을 때 거래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샀던 물량이 실망한 매물로 던지고 나갔는지 요것만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그건 이날 들어온 자금은 아니구나. 예, 그러면 그냥 실적에 실망한 매물이 겹치면서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좀 과매도가 나왔다. 예,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면 뭐 여전히 자산 가치가 크게 깎인 건 아니고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 가치보다도 뭐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 KCC를 보유하신 입장이라면 여기서 저점에서 버텨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 번쯤 비중이 낮다는 전제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지금 이 KC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성공하면 또 이런 흐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실패하면 이렇게 주르륵 내려갈 수 있는데 저평가 정도나 KCC의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난 이거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다는 가격이다. 앞으로 KCC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요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가격입니다. 가격 매력은 있습니다. 네, 아이큐어. 예, 아이큐어 특례상장인데 특례상장 대부분이 이 모양이 꼴입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일단 숫자로는 기대할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치매 관련된 거 임상을 앞두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임상, 임상 전에 그리고 1차 50%, 2차 얼마, 3차 얼마 해가지고 3차까지 임상 성공해도 여기서 다시 성공할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임상을 앞두고 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공할 거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약 물질도 막상 인간 투입 과정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런 뉴스만 갖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가치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 예, 그리고 전환사채 리픽싱 보고 예, 하셨는데 제품이 허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품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건데에 대한 질문. 돈 안 벌어도 주가 잘 올라가던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안 붙으니까 그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순간 옳다구나 하고 내 주식 살 바보 호구 왔어요 하고 후루룩 던져버리는 게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뭐 제품 허가 나오고 임상 성공하고 해봤자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지금 비중 20%에 마이너스 40% 정도라고 하셨는데 반등할 때 다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뭐 대기업도 아니고 계약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 기술 특례 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제놀루션에 대해서 이 아이큐어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이큐어 보셨을 때 잠깐 기억하시면 지금 많이 다릅니다. 아이큐어는 아까 빨간색 천지였고 지금 제놀루션은 실적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순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1분기에 수출 물량이 늘고 지금 수출 비중이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워낙 약세니까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900억을 넘어갔는데 자본 총계가 내년에도 계속 지금 수주 잔량을 봤을 때 내년 내내 좋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드디어 이제 그 뭐랄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 종목 같은 경우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로 상장해서 투자자들 돈만 빼먹는 종목들하고 달리 굉장히 성과가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성과 있는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이 제놀루션이 단순히 진단 키트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오늘 다 같이 기업 IR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 다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제놀루션이 혜택을 받아서. 그리고 2021년에 매출 총이익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수요 둔화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 국내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 비중 많이 늘고. 그리고 뭐 지금 근데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한 건 성과급 지급 때문이다. 약간 이런 부분. 근데 요 대표가 이제 요 대표가 제놀루션 대표가 뭐 나름 이제 공익 사업도 하고 돈 번 거에 대해서 나름 좀 그릇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영업이익률 아주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영업이익률 20%만 돼도 선호를 하는데 50%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진단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RNA 기반의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게 동물한테 쓰는 거긴 합니다. 꿀벌용. 근데 지금 꿀벌도 없어지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기술력에 대한 과시 그리고 수출 지금 진단 키트가 아니라 이 핵심이 이제 진단하는 플랫폼 그래서 수출 장비가 2164대나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 수출이 늘어나고 환율의 수혜를 받고 그리고 동물 치료제 이런 부분들 단순히 코로나에 의존한 사업 구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의존 사업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연속 아주 강력한 실적을 내고 이 뒤에 거는 뭐 머리 아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실적을 냈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러면 이 제놀루션의 실적 가치 이 추이대로 간다면
제놀루션 실적 가치는 곱하기 2까지 해서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이제 이번에 900억 넘었으니까 내년 한 해 더하면 한 300억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1234억. 한국 증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런 종목이 저평가 상태인 거구나. 예.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코로나 수혜 아닙니다. 그냥 원래 사업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특례로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아직 뭐 시세 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